안녕하세요. 저는 원익IPS 공정개발실의 신준성입니다. 입사한 지 이제 3년 차 되고 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과 같이 공채 5기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개발실 디시빌리티 팀 패터닝 파트 입사 6개월 차 최예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코스트코 피자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코스트코 피자가 보니까 한 7개 정도 기계로 피자를 거의 찍어내듯이 계속 만들더라고요. 뭐 기계 하나는 계속해서 도우만 편다던가 아니면 하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토핑만 계속 뿌리는 기계가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사실 여러 장비가 이제 계속 똑같은 공정만 찍어내듯이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장비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공정에 이제 넣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저희 공정개발팀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하는 게 그 도우를 펴는 기계라고 하면 이 도우를 뭐 어떻게 필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저희가 이제 공정개발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본 하드 마스크 개발 프로젝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하드 마스크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드릴 같은 걸로 뚫을 때 딱 그 드릴이 멈출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뚫기를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밑에다가 쌓는 막을 하드 마스크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카본, 약간 탄소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본으로 만드는 하드 마스크다 해가지고 카본 하드 마스크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성님이 이제 고객사에 대응을 하러 나가시면 저는 사내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고객사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좀 더 맡아서 진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이쪽 친구가 이제 같이 도와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OX 퀴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 내 나의 직무 종료도는 100점이다. 하나, 둘, 셋. 일단 제가 5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항상 저희 실장님이 말을 하는 게 그 프로젝트의 오너는 공정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비 개발도 있고 뭐 다른 개발팀도 다 같이 해서 이뤄내는 건데, 이제 고객사 대응이나 이제 이런 업무는 보통 저희가 맡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막의 스펙이 또 있어요. 따로 이제 그 스펙을 충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판매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직무에 좀 자부심도 가질 겸 이렇게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업무 특성상 회사 내 모든 부서가 협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직무가 다 모여서 100점이 된다라는 의미로 X를 했습니다. 취준생 시절 원익 IPS만 지원했다. 하나, 둘, 셋. 제가 일단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그 면접 볼 때 뭔가 되게 큰 회사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좀 약간 체계적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제가 붙은 회사가 다 장비 회사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비전적으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고 원익만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원익으로 넘어왔던 거는 제가 방막 관련된 일을 원래부터 하고 싶어 했고 장비사를 원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일티적으로 퇴사 요구가 궁금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근데 일적으로는 제가 사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나만 맡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카본 하드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서 좀 약간 허무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왜냐면은 처음 할 때는 이제 막 논문도 읽어가면서 좀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사실 뭐든 이루고 나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사 6개월 차거든요. 일태기가 올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되게 똘똘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사무실에 처음 딱 들어가서 딱 인사를 하고 다시 딱 일을 하는데 약간 프로페셔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신입이 한 4-5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도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약간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참된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학부 때부터 석사까지 배워왔던 게 약간 반도체 쪽 업종이고 장비 업계라는 거는 딱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어쨌든 공정 개발이라는 게 반도체에 대한 직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기라고 한다면 그냥 석사 때부터 저희 교수님이랑 같이 하던 프로젝트가 이제 이러한 반도체 업종이어서 이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학부를 기계공학부를 나왔고 석사 때 재료공학부를 전공을 했거든요. 재료공학부 전공을 하면서 석사 때 방막 관련된 거를 했었고 그거랑 학부 때 했던 기계공학 그 두 개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장비사가 되게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원익 IPS의 공정개발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회사가 되게 젊어지고 있어요. 기준을 뭐 한 35살 정도로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꼰대문화 이런 거는 진짜 하나도 없는 편이고 일단 들어오고 나서 느꼈던 거는 여자 직원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아까 준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수직보다는 수평적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든 업무는 다 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면 좀 원만한 인간관계를 본인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언제 저희가 그분들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저희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존중을 하면서 약간 양보도 해가면서 조율을 잘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너무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잘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 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사실 저희 설비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많게는 뭐 100억까지도 나가는 설비거든요. 이제 그런 설비가 최근에 고객사에서 뭐 평가가 잘 나왔으니까 한 대 더 달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공정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 느끼는 성취감이 있죠.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걸 설명하기가 그 일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분해를 하고 청소까지는 했어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4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파츠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장비 속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아예 청소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해왔던 일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퇴근 시간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제 약속도 있고. 근데 4시에 떨어뜨리면 사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에피소드는 4시쯤 돼가지고 파츠를 떨어뜨려서 저랑 같이 그 야근한 거. 그게 제가 올해에 손꼽히는 야근이거든요. 되게 착착착착 빠르게 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급해지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그냥 빠르게 한 거지. 저희는 이제 주어진 일을 하면 그 퇴근 시간은 뭐 언제가 됐든 그거는 크게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어진 일을 딜레이 시켰던 게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안에서 하는 취미들을 하나씩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진짜 막 그림 그리고 레고 조립하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파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하면서 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좀 하나씩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탁구 같은 것도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거 치다 보면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좀 다 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 그만뒀잖아요. 2달 배우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제가 뭐 영어 같은 것도 이제 사내에서 해주는 영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신청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좀 회사를 나와서는 회사를 아예 있게 되는 좀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신입의 입장으로서 우리 회사는 신입의 초봉이 높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냥 누구에게나 얘기를 하면 잠깐 나갔다가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오고 약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은 제 시간은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런 문화는 적어도 있다라는 게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 멘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약간 긴장을 하면은 머릿속이 하얘져서 알고 있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 전전긍긍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긴장을 좀 덜 하게 되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점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학사 때 학점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회사를 지원할 때는 회사 관련된 뭐 저희가 설비 회사니까 제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마다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외워서 갔거든요. 일단 적어도 저는 그런 제가 관심도 회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위주로 일단 준비를 해갔던 기억이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꿀팁이라면 저는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건 사실 오시면 쓰게 되는 것만 쓰게 되니까 금방 알려드릴 수 있는데 논문을 읽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많이 읽어보시다 오면은 왔을 때 기본 배경 지식도 많아질 거고 오셔서 논문을 뭐 한 3개 드려도 다른 사람 하나 읽을 동안 3개 읽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조금 하자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기본적인 부분들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단축키 진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취업하기 전부터 본인이 막 학사라고 예를 들어서 가서 차이가 나거나 막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좀 약간 그런 거에 벌써부터 면접 볼 때부터 막 기죽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어차피 배우는 거 똑같고 하는 일 이런 것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준성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마운 점이 좀 많아요. 잘 챙겨주시고 되게 사소한 것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줘요. 츤데레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멘토링을 3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 밥 사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사. 언제 사줄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받는 2번째 신입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신입인데 그 신입을 좀 받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아쉬웠던 점을 저희 예진님한테 어떻게든 다 알려드리려고 좀 가끔은 제 욕심도 좀 많이 들어가서 사실 OPLS도 아까 뭐 1등 했다 막 이러는데 그거 하기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제가 이 정도는 하면은 좋다 이렇게 자꾸 무언의 압박 같은 거를 좀 준 것 같아서 멘토링하는 기간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근데 왜냐면 본인도 이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했다는 걸 좀 이제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안했고 제가 좀 최근에는 또 홀로서기라는 거를 좀 핑계로 업무를 이제 하나씩 이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 정리나 이제 데이터 정리 이런 거를 이제 혼자 해라. 그러면서 좀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시간 안에 잘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실수도 점점 적어지고 사실 뭐 거의 안 하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짐도 많이 덜어주고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 점도 있고 약간 밥 관련된 거는 제가 이거 바로 퇴근하자마자 가서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챙겨주려고 챙겨줬는데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다른 사람들은 아까 OPLS라는 걸 2개 쓸 때 본인은 뭐 한 12개 이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만약 진짜 속마음이라면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만약에 준성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제가 그걸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준성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강요가 아니었어요. 먼저 그냥 의견 제시를 하시지 강요를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맛있는 것만 많이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아웃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먹으면 어떨까? 취준생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다들 잘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모자란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취준이라는 게 먼저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늦게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본인 할 일 하시면서 꾸준히 가시면 언젠가는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누구나 뻔한 얘기지만 자기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취준생 때 그랬지만 결국 그 취준생 시절도 저의 소중한 20대 시절인데 너무 초조하게 보내거나 좀 약간 내가 취업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을 못해서 보낸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취준생 시절을 책임져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의 그 지금 취준생 시절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얼마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은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그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